자, 어디 요 절차로 또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우리는 관리계획에 입안하기 전 단계 논의되는 네 가지 것. 자, 네 가지 것 생각하세요. 하나, 관리계획은 특강특특 시군 관할 구역에서 입안하는 거다. 기억해 두시고. 네, 예외적으로 인접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입안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뭐라 본다고? 연계 입안이 가능하다. 또 한 가지, 동시 입안이죠. 이거 뭐라 했죠? 자, 우리 기본계획이든 또 광역도시가 있다면 이게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을 하는 게 순서이지만, 기본계획이나 우리 광역도시계획을 만들 때 관리계획을 같이 한꺼번에 입안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또 예외적인 걸로 보시면 돼요. 이게 동시반도 가능하다. 또 내용적인 면에서 관리계획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균등하게 해야 돼, 차등을 둬서 해야 돼. 차등을 둬서 입안을 해야 한다. 또 우리 주민 등은 입안자는 수 있다, 없다? 있다. 입안자는 다 하는 게 아니라 5가지만 하더라. 기지개용 입하고 외우시고요. 동의수까지 기억해 두시고, 또 입안자는 통보를 해준다겠죠? 통보, 반영하고 안 하고는 입안권자가 판단하겠지만 반영 여부는 통보를 해주거든. 통보는 며칠 이내? 45일 플러스 30일 연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최장 75일 이내는 통보를 해주라, 이런 이야기고요. 자, 입안권자는 기본적으로 특강특특 시장군수가 입안권자예요. 알겠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그리고 각 시장군수가 입안권자인데, 예외적으로 국장,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외에 불과한 것이고, 원칙은 시장군수가 한다. 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입안할 때는 기초조사를 거치라겠죠? 기초조사는 당연히 하여야 될 것이고, 5년마다 정보체계 변동상 반영하겠죠? 라고 봐두시고, 또 기초조사 내용은 3가지가 있더라.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그리고 재배 취약성 분석, 3가지가 있다. 그럼 3가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3가지 모두 해당되는 공통 생략사유. 자, 4가지. 어떻게 하라 했죠? 첫째, 도심지 나오면 돼. 글자로 찾으시라고, 글자로. 도심지. 자, 두 번째는 나대지가 2% 미달. 알겠죠? 한마디로 건축물 다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 자, 또 세 번째는 도로 설치 안 한다. 너비 10m는 도로라고 나와 있죠? 설치 안 한다. 또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을 해제해버린다. 이럴 때는 3가지 모두 생략할 수 있다.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주민 등의 의견 청취입니다.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주민 등의 의견 청취인데, 자, 여기는 보시면, 자, 우리 주민 전문가 의견 청취를 물어보는 것인데요. 우리 광역 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의견 청취를 뭘로 했죠? 공청회. 근데 관리계획은 공청회 하면 틀려요. 알겠죠? 관리계획은 공청회가 아니다. 알죠? 공청회 거치면 틀립니다. 광역하고 기본계획은 공청회 거친다겠죠? 근데 관리계획은 공청회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쳐. 공청회가 아니다. 그 절차는 뭐냐면, 거기 써졌죠? 아마 표로 보시면, 자, 여러분들 교재로 보면 72페이지에 보면 절차 나오잖아요. 박스 보이죠? 다 볼 것 없어. 볼 것 없이 딱 흐름만 잡으세요. 일반적으로 주민 등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그 계획안이 있겠죠. 아직은 입안되기 전 단계죠. 입안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입안에 관한 계획안이 있을 거 아니야, 안을. 그 안을 주민들에게 공고해서 열람시키죠. 공고 열람을 시킵니다. 알겠죠? 그러면 주민이 의견이 있으면 뭘 제출한다?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알겠죠? 주민들이 의견서, 알겠죠? 제출합니다. 의견서 제출을 하게 되면 역시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자, 반영 여부는 통보해줘, 안 해줘? 해줘. 자, 통보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 자, 그리고 중요한 사항 같으면 뭐 한다? 재공고, 재열람, 재공고 등. 이것은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사항은 재공고니까. 자, 그럼 일단 여러분 포인트가 뭐냐면, 주민 등 의견 청취는 공청회가 아니고 뭘 제출하게 받는다? 의견서를 제출한다. 의견서. 공청회는 여러분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잘 안 된다겠죠. 공청회 하면 여러분 이야기했잖아. 공청회 하면 주로 누가 이야기 많이 해? 앞에 전문가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 박사님들하고 주민들 보통 알아 몰라? 잘 몰라. 그래서 공청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약간 흐르는 경향이 많아요. 알겠죠? 주민들이 공청회장에서 의견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손 들으라면 손 들어 못 들어? 못 들어. 그리고 또 이야기하라면 체계적으로 이야기해 못해. 못해. 그냥 미안하다 그냥 쌍시온 나오고 막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의견 수렴하기는 어렵다는 거야. 근데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그래도 되는 게 뭐라 했죠? 광역하고 기본계획은 우리를 구속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뭐 공청회 어쩌도 상관이 없거든. 근데 관리계획은 우리하고 직접 연결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의견이 있으면 뭘 제출하고? 의견서. 여러분 글로 쓰면은 충분히 써가지고 제출할 수 있잖아. 알겠죠? 글로 쓰면 잘못하면 고치면 되고 말 만들어서 하면 되니까 충분하게 의견 전달을 할 수 있는 의견서 제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럼 의견 있는 사람은 다 의견을 제출하겠죠? 그럼 역시 주민 의견 제출했다 해서 다 받아주는 건 아니겠죠? 의견 제출한다고 다 받아주는 건 아니지. 그래요? 받아줄 건 받아주고 뭐 필요 없는 건 잘라버리겠지. 대신 받아줬단 말이야 통보는 해줘야 안 해줘야 돼. 통보는 며칠? 60일. 자, 요놈하고 헷갈리지 말아야겠어. 입안자 할 때 통보는 45일. 주민 의견서 제출할 때 통보는 60일. 알겠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보시라는 이야기야. 똑같은 통보 나온다 해서 절차가 틀리잖아 지금. 절차 흐름을 이해하라는 의미가 어느 단계인 줄 알고 가시라고. 입안자는 출발자의 입안권자에게 하는 거잖아. 알겠죠? 여기는 입안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주민 의견 정치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의견서 제출하고 통보한다. 통보는 며칠 전에? 60일. 그래서 두 개만 기억하세요. 자, 주민 의견서는 공청회가 아니고 뭐라고? 의견서 제출한다. 자, 제출하면 통보는 며칠 지난다? 60일. 딱 두 가지만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자, 이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또 한 가지. 자, 주민 의견 청취는 생략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생략 사유가 여러분들 보면 앞쪽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렇게만 하나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주민 의견이나 지방의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거든. 이것은 주민 의견이나 또 우리 의회 의견을 생략할 수도 있어. 생략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 자, 한 가지만 봅시다. 뭐 국방상이나 뭐 이런 것은 여러분 안 봐도 상식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것은 생략할 수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런 것은 고민할 것도 없고. 자, 뭘 보냐면 이거죠. 자,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 등의 변경입니다. 자,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 등의 변경이고 아마 그 내용은 교재에 보시면 안 나와 있나? 나와 있는데 어디 나와 있지? 기본서에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요약집에 적어놨거든. 몇 페이지 나와 있죠? 72페이지? 1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국방상 국가안전보장 나오죠? 그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대통령 경면상인데 그 오른쪽에 보면 그 기출에 나와 있어. 오른쪽 기출 보면 도시지에 따른 용도 지역 등의 변경 나온가요? 오케이. 그래서 딱 줄여서 보세요. 자,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자, 도시지역을 줄였다는 이야기죠?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 등을 쓰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내역이 다 들어갑니다. 그걸 변경하는 거. 이럴 때는 주민 의견이나 지방의회 둘 다 해당돼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일단 포인트는 혹시 지문 뜨면 이것도 지문 여러 번 한 두 번 정도 떴죠. 도시적 축소지 확대라고 하면 틀려. 도시적을 줄여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 등의 변경입니다. 알겠죠? 이럴 때는 주민 의견 청취나 지방의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어요. 뭐 국가안전보장에서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뻔한 거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우리 지방의 의견 청취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이걸 보라겠죠? 자,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필수사항이 의무사항이 나와. 들어야 한다는 것은 의무죠.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세 가지가 나오거든. 자, 그 여러분 72페이지 위에 나와 있죠?
자, 4페이지. 자, 3페이지 기본서는 기본 73페이지 보시면 그 빡빡하게 써졌잖아. 빡빡하게 써졌지만 다 세 밖에 없어. 73페이지 보시면 자, 요약집은 그 위에 써놨죠. 그 요약집은 그 위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자, 우리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은 세 가지. 어떻게 외우라겠죠, 여러분들? 용, 광, 기 이렇게 오시면 돼. 알겠죠? 세 가지. 용, 광, 기입니다. 자, 일단 용이 뭡니까, 여러분?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보인가요? 한마디로 용도 지역 등의 지정 변경입니다. 이때는 지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필수. 자, 광은 광역시설, 기는 기반시설 그렇게 오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세 가지 경우는 지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면 틀려. 들어야 한다. 되나요? 용광기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뭐라고요? 용광기. 이게 뭔데? 뭐 할 때?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알겠죠? 자, 용이 뭐라고? 용도지역 등의 지정 변경. 알죠? 등에도 지구구역 다 들어가니까 용도지역 등의 지정 변경. 광은 광역시설 나오면 돼. 설치해 가는 거니까. 기는 기반시설. 이런 세 가지. 자, 세 가지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방의 의견도 들어서 입안이 됐죠? 자, 입안이 되면 자, 결정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시면 일단 결정할 때는 뭘 거친다고? 협의하고 심의. 협의는 어디? 행정기관장들, 관련된 행정기관장들. 알겠죠? 그래서 이야기했죠? 환경문제 관련되면 환경부 장관. 우리 군사시설 있다면 국방부 장관이.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또 심의는 어디? 도계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거친다. 줄여서 도계위, 도시계획위원회. 알겠죠? 국장이 결정한다면 중앙도계위, 시도지사 결정한다면 지방도계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 일단 그렇게 봐두시고. 자, 그러면 정리할 것이 결정권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결정을 누가 할 거냐 문제죠. 자, 이 결정권자 하나 또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승인권자예요. 결정하는 결정권자죠. 결정권자를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74페이지 위에 나와 있죠. 74페이지 위에 보인가요? 결정권자. 자, 일반적으로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자, 원칙이 누구다? 그건 위반을 했고 위반권자가 특강토도 시장 군수고. 알겠죠? 그러면 결정은 윗사람이니까 누구? 시도지사. 알겠죠? 결정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이다? 시도지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대로 보시면 시장군수가 한 것은 도지사가 결정한다는 이야기죠. 특강 특특이 한 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이게 시도지사죠. 우리 시도에서는 누가 들어가? 특강 특특 들어가고 도지사 들어가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한 것은 도지사 결정하고 아울러서 특강 특특은 자기가 결정해. 합해서 말하면 시도지사. 알겠죠? 자, 대도시도 대도시장이 결정합니다. 대도시장 따라갑니다. 그렇게 봐두시고. 또 한 가지. 자,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자, 시장 군수는 이방권자잖아요. 이방권자이면서도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 알겠죠? 그 결정은 어떨 때 한다고? 지구 단위 생각하시면 돼. 지구.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미는 이래요. 자, 우리 수원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 지구 단위 계획국을 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 단위가 뭐라겠죠?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그 시의 내부적인 이야기야. 그러면 시장이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위반했다는 이야기죠? 위반했을 때 지구 단위 들어가잖아. 관리 계획에 지구 단위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위반한 것은 누가 결정해라? 자기가 해라. 그때는 시장군수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 위반한 지구 단위 것은 누가 결정한다? 시장군수가 한다. 그래서 간단히 자, 지구 단위는 누가 결정한다? 시장군수. 하지만 원칙은 누가 결정권자다? 시도지사. 됐죠? 그렇게 봐두시고. 자, 원칙이 있으면 이렇게 했겠죠? 이외적으로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회장이 하는 경우도 있죠.
자, 회장은 누구? 해양수산부 장관. 보시면 됩니다. 자, 국장이 하는 것은 세 가지가 나오죠. 국장이 결정권자인 경우. 알겠죠?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관리계획 내용을 항상 끼고 있어야 돼.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뭘 결정하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 알겠어요? 관리계획으로 들어갈 게 아까 봤잖아. 용용용, 기반시설, 개발, 정비 다 했잖아. 여기에 대한 결정이야. 관리계획에 저게 들어가는 거니까. 제 말 알겠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관리계획을 이게 관리계획 내용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전부 다 들어가겠죠? 입안할 때 들어갈 거 아니야. 대신 조심할 것은 어느 시나 어느 군이든 이게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나 군마다 다르겠죠. 봐봐. A라는 시에서는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용도 지역은 변경할 게 생겼어. 이게 들어가겠죠. 관리계획에. 용도 구역은 손댈 것이 없어. 용도 구역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겠지. 지금 무슨 말 알겠어요? 또 기반시설은 설치한다면 기반시설 뭐 도로 같은 거 설치가 들어가겠죠. 대신 A라는 시에서는 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 개발사업 계획이 없어. 그럼 개발사업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고. 알겠죠? 재개발할 일 없어. 그럼 안 들어가면 되고. 지금 알겠어요? 지구 단위도 할 일 없으면 안 들어가면 돼. 그럼 관리계획에는 A시 관리계획은 두 개만 들어갈 수 있죠. 이게 관리로 들어갈 내용이니까 어느 시나 다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B라는 군에서는 재개발한다면 재개발 내용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지. 지금 알겠습니까? 시나 군마다 항상 다르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이런 게 관리계획에 들어갈 내용이라는 의미지 모든 시나 모든 군이 이걸 다 채워야 된다. 그거 아니란 이야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 봐봐. B라는 군에서는 용도 구역 중에 개발 제한 구역만 결정할 수도 있잖아. 용도 구역이 5개 됐잖아. 개도, 시, 수, 입. 알겠죠? 그럼 이쪽에 정할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알겠어요? 할 것만 들어가면 돼. 요 중에서 할 것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그 중에서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시도자 결정권자에게 맞지만 국장이 결정하는 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말하고 국장이 입안한 거. 자, 우리 국장도 입안권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입안할 수도 있잖아. 그럼 자기가 입안한 것은 누가 결정한다? 자기가 해야지. 국장이 결정권자. 자, 두 번째는 뭐? 개발 제한구역. 자, 개발 제한구역에 관한 것은 누가 결정한다? 국장. 그죠? 국장이 결정합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중요하죠? 뭐? 앞에 이게 붙어야 돼.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알겠죠? 국가계획과 관련이 돼야 돼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시가화 조정구역만 나오면 시도지사 결정권자예요. 알겠죠? 근데 국장이 결정한 것은 뭐라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가화 조정구역이야. 알겠죠? 일반적인 시가화 조정구역은 누가 결정한다? 시도지사. 알겠죠? 그런데 국가계획 관련된 것은 누가 결정한다? 우리 국장이 결정권자 이올시다. 됐나요? 자, 또 회장이 하는 건 한 가지죠? 회장은 건 뭐? 수산자원, 보호구역.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자, 우리 만약에 거제시라고 봅시다. 경남 거제시죠? 거제시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세우겠죠? 관리계획 있을 거 아니야? 도시군 관리계획 있겠죠? 그럼 거제시에서는 관리계획 입안을 누가 할까? 입안을. 거제시장. 거제시 시장. 응? 시장이 하니까. 또 여기도 누가 할 거니까 특강투수 나오지 말고 거제 지금 구체로 들어가면 알겠죠? 관리계획 입안하겠죠? 거제시장 입안할 때 절차 뭘 거쳐? 기초조사도 해야 되고 또 주민의견, 의회 의견 들어서 입안하겠죠? 입안할 때 내용이 보세요. 일반적 거제시에서는 일정 지역의 용도지역을 지정할 일이 생겼어. 새로 하나 매립이 돼가지고 지정할 일이 생겼어. 용도 지정하려면 관리계획으로 하겠죠? 들어갈 것이고 또 두 번째 뭐 지구는 지정할 일이 없으니까 말 것이고 알겠죠? 또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또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또 하나 지정했어. 알겠죠? 보호구역 지정할 수도 있잖아. 이거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이번 관리계획 한 번 만들고 마는 거 아니잖아. 뭐 할 때마다 만들면 돼, 관리계획을. 알겠죠? 저거 할 때는 다 관리계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알겠습니까? 자, 또 뭐 도로 하나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기반 설치 들어가겠죠? 설치 들어갑니다. 됐나요? 자, 나머지 개발이나 재개발을 안 해. 그럼 내용이 요거 들어가겠죠, 관리계획에. 거제시에서는 관리계획 내용이 이거 들어가겠죠? 아니, 거제시에서 이것만 결정했다니까, 이것만 위반하기로? 아, 시나 군마다 다르다고. 알겠습니까? 자기 시나 군에 맞는 거 관리로 들어간다니까? 알겠죠? 그리고 또 다른 거 만약 하려면, 야, 이거 만들었어. 가지고 나면 결정까지 통과됐어. 나중에 다시 관리계획에 대해서 재개발하려면 다시 또 관리계획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꺼번에 다 만든 게 아니고, 하지도 않을 재개발 사업을 왜 집어넣냐고. 제 말 이해돼요? 할 때는 뭘로 만들라고? 관리계획을 위반하라고. 위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제 시장이 위반을 했겠죠? 내용이 등등등 요건 4개만 들어갔어 이제 관리계획에. 알겠죠? 지금 다른 건 계획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려면 또 계획 만들어야 돼. 만들면 되고. 제 말 이해됩니까? 자, 그럼 만들었으면 결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결정은 누가 해줄까? 결정은. 이게 찢어지는 거야 이제. 용도지역의 지정의 문제 누가 결정해줘? 그지? 우리 거제시라면 경남도지사 결정해 주겠지. 거제시만 놓고 봐봐. 그럼 누가 한다고? 그렇지. 우리 시도지사가 하는 거니까. 제 말 알겠습니까? 자, 또 개발자구 지역은 또 어디로 가야 되거든? 국장한테 가가도 국장이 결정해 줘야 돼. 내용 따라 달라지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어디로 가야 돼? 회장한테 가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또 기반 설치는 누구? 경남도지사. 자, 만약에 지구단위가 들어갔다면, 지구단위를 하나 위반했어. 그럼 누가 결정하면 돼? 거제시장이. 지금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용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그 모든 게 관리계획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내용을 하고자 할 때 관리계획을 위반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결정권자도 달라지겠죠? 지금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야별로 결정권자가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국장이 결정하는 것은 3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자, 뭐라고? 자기가 위반한 거, 또 개발정비에 관한 것은 다 국장이 결정권자. 또 만약 시가와 조정구에 뭐라 했죠? 요 시가와 조정구에 들어갔어. 만약에 들어가면 누가 결정을 해? 그렇지. 경남도지사, 시도지사. 근데 앞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가와 조정구에 나오면 국장한테 가는 것이야. 지금 알겠습니까?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구한테 한다고? 회장. 이렇게 받으시고, 나머지 이거 빼고는 다 누가 결정해? 시도지사 결정하는 게 원칙이니까. 까지는 알겠어요? 결정권자 정확히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결정권자 결정할 때 우리 행정계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는 거야. 까지 알겠습니까? 자, 결정이 되면 고시는 당연히 어디 하겠죠? 공부하는 거야. 공부에 고시하고 열람을 시킵니다. 자, 이때 열람 기간이 30일 이상 열람시킨다. 이것은 또 틀렸어. 자, 일반점들 관리계획은 열람 기간 규정이 없어. 알겠죠? 우리 광역하고 기본계획은 30일 이상 열람이 나왔죠? 그러잖아. 근데 우리 관리계획은 열람 기간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 이유는 간단해. 자, 관리계획은 여러분 국민을 구속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벌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기간 규정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법에는 기간 규정이 없어요. 알겠죠? 근데 광역하고 기본계획은 30일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잖아. 근데 관리계획은 기간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도면 작성이 들어가야 돼요. 특히 도면이 필요한 것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경계 설정을 도면상 명확하게 나와줘야 돼. 그게 안 나오면 분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도면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럼 도면 작성하면 도면을 고시한다겠죠? 자, 고시하면 효력을 발생한다고 이야기했네요. 자, 효력 발생은 그래서 언제 한다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요 기간이 여러분 요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죠? 보통 우리 2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 물론 이것은 국계법에 안 나와 있고 우리 토지이용규제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온 이유가 우리 국계법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일반적으로 이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도면 작성하는데 여러분 뭐 금방 뚝뚝 할 거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다 측량 다시 해야 되니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용도지역이 어디까지 내 땅이냐, 어디가 들어가냐, 정확히 도면으로 나와줘야 된다니까 예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시를 해야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자, 요놈은 또 우리 관리계획 기출 지문 중에도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죠. 왜? 광역하고 기본계획은 효력 발생 시기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관리계획만 있잖아. 그래서 잘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나오면 뻔히 틀린다, 나온 게 정해졌다겠죠? 어떻게? 자, 일반적으로 효력 발생은 우리 고시한 날, 다음 날 효력 발생한다. OX, X. 또 고시한 날,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OX, X. 왜 5일이 붙냐면 옛날에 도시계획법 때는 5일 후가 있었어. 그때는 법에. 알겠죠? 근데 지금은 옛날 법이고요. 지금은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합니다. 또 하나 조심할 거.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맨날 외우라니까 고시한 날만 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문 때문에 그렇게 외우면 안 돼.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OX.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잖아. 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 그 문제잖아요. 그러면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날 효력 발생한다. OX. X. 그죠? 뭐가 고시한 날이야? 지형도면 고시한 날. 결정 고시한 날은 이잖아. 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날 이때죠? 이때 효력 발생된 게 아니라 언제 발생한다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야. 알겠죠? 그래서 요즘은 넘어가지 마세요. 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날은 이때잖아. 이때 효력 발생된 게 아니라 이건 지금 지형도면 작성하기 전이잖아. 알겠죠? 결정고시 되면 지형도면 작성하고 지형도면 고시가 돼야 돼. 알겠죠?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됐나요? 딱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재검토는 몇 년마다 타당성? 5년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관리계획은 여러분 절차 부분은 다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 82페이지 바로 갑니다. 이제 관리계획 내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고, 자,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정리합니다.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들 이 부분은 우리 출제가 아주 많이 되죠. 많이 되기 때문에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시나 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우리 어느 시는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시가 있다. 자, 그러면 다 토지에 관한 거죠.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다 토지 등에 관한 거야. 건축물 용도가 아니고,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에 나오죠. 응? 모나미 집회시설 기억나요? 건축물 용도고, 또 이제 토지 용도를 보는 거예요. 땅.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느 시나 어느 군이든 다 용도 지역 등이 정해져 안 정해져? 정해지죠? 자, 우리 용도가 설정된 지역이 정해집니다. 용도 지역의 지정은 아까 이야기했죠. 뭘로 한다고? 도시군? 그렇지.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기도 하고 변경이 되기도 하고. 알겠죠? 지정, 변경이지요. 관리를 결정합니다. 그럼 누가 위반하겠죠? A시 같으면 A시장이 위반하겠지. 결정은 누가 한다고? 시도지사가 결정하겠지. 그럼 절차가 했잖아. 위반할 때 절차, 결정할 때 절차 거친다는 이야기고, 효력 발생은 언제 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하다. 그러니까 절차를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말이 아까 우리 절차 칠판에 하나 그랬지만은 실제 걸리는 기간은 몇 년이 걸려. 알죠? 관리기관을 결정할 때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기초조사 할 때 그냥 할까? 다 돈 들어가지? 알겠습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이유는 뭐라겠죠? 용도적이나 지구역도 전부 다 특정인을 위한 거야? 우리 공공성이 있는 거야? 공공도 있는 거지. 만약에 땅에 용도가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 난장판이에요. 그잖아. 현재는 아마 상업적일 건데, 상업적이면 상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상업적인데 갑자기 농막이 있고 소가 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공장이 있고 그러면 복잡해.
그러지. 그렇게 되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지역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용도지역은 여러분 크게 말하면 네 가지 용도지역이 있잖아요. 크게 말하면 네 가지. 자, 예를 들어서 요 지역이 뭐 가장 큰데 도시지역이 있을 것이고, 그죠? 자, 또 뭐 관리지역, 편의상 그냥 네 개만 쪼갤게요. 관리지역. 자, 또 농림지역,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자, 편의상 네 개라고 하는 것은 시나 군마다 도시지역이 한 서너 군데 될 수도 있잖아요. 알겠죠? 농림도 뭐 한 10군데 될 수도 있고, 시나 군마다 틀리니까 편의상 하나씩만 그렸어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크게 네 개로 나눠진다. 도시지역, 또 관리지역, 또 농림,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 줄여서 자보지역 줄임말로. 알겠죠? 그래서 도간, 농자. 알겠습니까? 크게 네 개 용도적으로 나눠져. 그러면 보세요. 어느 시나 어느 군이든 토지 용도지역은 다 정해져 있고 또 정하거든. 그러면 전국이 크게 말하면 네 개 용도적 나눠지겠죠? 그래서 똑같아. 전체 우리나라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나눠집니다. 모든 시나 모든 군이 나눠질 거니까. 지금 알겠습니까? 그리고 토지에 관한 용도예요. 제 말 이해되죠? 건축물 용도가 아니라고. 건축물 용도는 어디서 배운다고? 건축법. 우리 했잖아. 문화미 집배시설이니 뭐 동식이 기억나죠? 전부 다 건축물 용도들이에요. 그것은. 알겠죠? 이건 토지에 관한 용도입니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의미는 간단해. 도시지역은 뭐예요? 그냥 사람 많이 모여 사는데. 알겠죠? 도시지역 사람 제일 많이 모여 살잖아. 우리 인구하고 산업이 밀집됐다 그러는데 그냥 사람 많이 모여 사는데. 농림은? 그렇지. 농사 짓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농림은 농사 짓는 데지 뭐겠어. 알겠죠? 그래서 농사 짓는데. 그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그렇지. 환경을 보존한 지역이 되겠죠? 뻔한 거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여러분 나무들 많겠어 안 많겠어? 공기 좋아 안 좋아? 좋지. 알겠죠? 그냥 건강생에서 살기는 좋아. 돈 벌기는 어렵겠지. 여기서 뭔 돈 벌겠어? 뭐 그래도 회사도 없고 그럴 거 아니야. 제 말 무슨 말 알겠어요? 환경 보전적이고. 자, 관리지역만 약간 절충적이라고 이야기했죠? 관리지역은 관리를 요하는 지역이야. 관리를. 그래서 보시면 자, 잠깐 보고 다시 들어가요. 자, 보통 이런 지역 그냥 편의상 그릴게요. 도시지역에 붙어 있죠. 도시지역은 아니죠. 도시지역 밖에 있잖아. 그죠? 도시지역은 아니지만 나중에 도시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어. 도시지역이 연접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하자는 이야기야. 알겠죠? 자, 그런 관리지역을 우리 뭐라 그러죠? 계획관리지역이다 하는 말씀. 좀 더 쓸까요? 다시. 계획관리지역이 있어. 알겠죠? 자, 또 일반적으로 우리 환경보전지역은 아니지만 환경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요한다. 그런 데를 뭐라 그러죠? 보전관리지역. 또 농림지역은 아니지만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요한다. 우리 뭐라 그러죠? 생산관리지역. 한마디로 관리지역은 세계 용도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요하는, 알겠죠? 그런 절충적 지역으로 이해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요한다. 나중에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된다는 말 나오죠? 그걸 뭐라 본다고? 계획관리지역.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한다면 보전관리. 우리 농립지역에 준한다면? 그렇지. 농업이 생산이잖아.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게 보통 관리지역이 있다. 이게 관리지역이 약간 절충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용도지역의 지정 문제는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옵니다. 대표 선수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일단은 첫째 특징 먼저 말씀드리고 나올 거 보면, 여러분 용도지역은 우리 현재 4개지만 좀 더 쪼개면 21개로 쪼개지거든. 다 이제 기본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용도지역은 중복돼서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복 지정이 안 된다. 곧 이 말은 보세요.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서 공업지역이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 알죠? 용도지역은 수평적 평면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중복 지정이 안 됩니다. 알겠죠? 뭐 주거지역이면서 녹지지역이다. 없어.
지금 알겠습니까? 지역은 하나만 설정되는 거지 중복될 수 없다.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또 두 번째는 자, 일반점들 용도 지역에 관련돼서는 가장 중심이 지역의 용도가 정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용도란 말은 무슨 알겠어요? 쓰임새. 알겠죠? 그래서 뭐 이런 표현 적절한 거 몰라도 뭐 수건하고 걸레는 용도가 틀리죠? 그래 안 그래? 손 씻으면은 수건, 발 씻으면은 걸레. 용도가 틀리잖아. 근데 그것이 용도가 정해졌다는 용도가. 지금 알겠습니까? 지역의 용도가 정해져 있어. 그러면 보세요. 여기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 땅이 이렇게 있다. 내 땅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공장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항상 여러분 규제는 건축물 규제야. 땅은 용도만 정해놓으면 되잖아요. 땅의 용도가 정해지면 건축 등을 마음대로 하지 말란 이야기야. 땅은 그대로 있잖아, 가만히. 땅이 가만히 있지 뭐해. 알겠죠? 그럼 우리가 땅에 사는 거 뭐 있어? 건축하는 거잖아. 그러지 않나요? 건축하거나 농사 짓거나 이런 거잖아. 땅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그럼 땅을 뭘로 이용해? 배고프니까 땅 파먹어? 그건 아니잖아. 땅은 그대로 있어. 우리가 규제한다는 것은 주로 뭘 규제하겠어? 건축 등을 규제하는 거야.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면 용도가 정해지면 그 용도에 맞는 재산권 행사를 제한시키는 거야. 그러면 건축을 제한시키는 기본이야. 알겠죠? 쉽게 말해서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공장 지어 못 지어. 또 내가 주택을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보통 단독주택은 가능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아주 크고 넓게 지을 수 있다 없다. 그런 다 제한을 받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뭐죠? 용도에 맞는 행위 제한이라는 말 쓰거든. 행위 제한이 바로 뭐냐면 규제야, 규제. 알겠죠? 내 재산권 행위를 제한시킨다.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야. 용도에 맞게끔만 해야 돼. 지금 알겠습니까? 그래서 환경보전적이라면 환경 침해하는 것들은 못 들게 하는 거고, 농립적이면 농사짓는데 방해되는 건 못 들게 하겠지. 알겠죠? 또 도의적이죠. 좀 더 쪼개지면 우리가 주거나 상호 공업 녹지는 아니잖아요. 주거지역은 주거용 건축물이 들어와야지. 알겠죠? 공장 들어오면 안 되겠죠? 등등이. 그래서 그렇게 재산권 행사 제한을 시키는 것을 행위 제한, 보통 규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행위 제한은 대표적인 것이 우리 건축 제한이 가장 대표적인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건축물 들어오냐 못 들어오냐. 보통의 사람들 내가 땅을 갖고 있으면 그냥 땅을 보고만 있으면 배불러? 땅을 왜 사? 땅에다 뭐 건축하려고 살 거 아니야. 그러지 않나요? 그죠? 건축하는 게 가장 기본이야. 땅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건축물 지어서 이용하는 거잖아. 지금 알겠습니까? 근데 그 건축을 못하게 제한시켜. 용도에 위반된 건축은 못 들어오는 거야. 알겠죠? 그것을 건축 제한이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대표적인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것 말고도 많네. 또 우리 건축물 지을 때 아까 얘기했죠. 내 마음대로 넓고 넓게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어떤 이걸 뭐라 하죠? 건폐율하고 용적률 제한이 있어. 알겠죠? 이것 말고도 우리 법의 규정에 따라서는 높이를 제한시킬 수도 있고, 높이. 알겠죠? 또 기타 구조를 제한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의 규정이 있어.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 건축 제한이 뭐라고? 들어올 수 있는 거 없는 걸 다 정해놨어. 알겠죠? 여러분들 자연환경 보전적인 단란주 좀 들어올까 못 들어올까? 그렇지.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돼. 알겠죠? 그리고 그 내용이 여러분 법에 쫙 나와 있어. 알겠죠? 다 나와 있어. 우리 시행령에 보면 빼곡이 나와 있어. 일단 암기 못해 여러분. 시험 문제는 나와. 그럼 어떻게? 찍어. 방법 없어. 못 외워. 알겠습니까? 저도 못 외워. 그걸 외워야 돼. 근데 나중에 업무 볼 때는 찾아봐야 돼, 안 찾아봐야 돼? 업무 볼 때는 찾아보고 가르치라고. 만약에 땅을 소개하는데 뭘 짓겠다고 땅을 소개해주라고 했는데 그 용도를 모르고 무조건 땅 소개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찾아보시면 돼. 자, 그래서 우리 건축 제한이 있고 건용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들 용도지역의 의미는 알겠습니까? 이게 기본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고, 용도지역에서는 여러분 우리 시험에 관련돼 가지고는 자, 우리 출제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용도지역은 못해도 용도 지역만 놓고 볼 때 기본 2개는 기본입니다. 알겠죠? 2문제 정도는 기본이에요. 더 나가서는 3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어. 알겠죠? 그만큼 대표적인 거니까. 지구하고 구역은 딸린 것에 불과해. 알겠죠? 용도지역이 먼저 지정되고 지구 구역은 부분적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가장 대표 선수예요. 알겠죠? 그러면 자, 출제 포인트는 보시면 자, 이건 고전적인 문제가 우리 개념하고 분류 문제. 알겠죠? 주로 주거적 물어보겠죠? 그래서 개념 분류 기본으로 정돈해 주셔야 돼. 그래서 용도지역은 4개지만 분류해버리면 21개로 쪼개지거든. 알겠죠? 이제 그걸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이건 여러분 시험하고 상관없이 상식선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것은. 좀만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은 용도지역은 다 알아. 지금 알겠어요? 부동산 관심 없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상식이야. 지금 알겠습니까?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상식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옛날 시험에는 좀 나왔지만 좀 너무 상식이다 보니까 요즘은 잘 안 물어보긴 해. 그래도 지문은 뜰 수 있는 파트입니다. 개념 분류 보시고. 자, 그리고 이야기했죠. 용도지역을 정한 목적이 뭐라고? 용도에 맞게끔 제한하겠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용도에 맞게끔 제한하겠다. 아까 얘기했죠. 제가 수건 용도로 정했냐 걸레 용도로 정한다는 말은 수건은 손 닦을 때 쓰겠다는 이야기고 걸레는 발 닦을 때 쓰겠다고 딱 용도를 정해놨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듯이 바로 이 행위제한 문제가 항상 안 빠지고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행위제한 문제는 이 가장 목적이니까 용도적을 왜 정하는데 이것 때문에 정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없으면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없으면 환경 좋은데 공장 다 지어가지고 난리 펴보겠죠. 땅값 싸다고. 제 말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지역의 용도가 딱 책정돼야지 우리 모두가 같이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게 파괴돼 버리면 같이 못 살아요. 다 죽게 돼 있어 나중에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다 개발돼 가지고 공장만 다 있다고 생각해봐. 서울이 온통 공장이야.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 못 살아. 다 죽게 돼 있어. 다 도망가게 돼 있어. 알겠죠? 서울 다 공장이면 여러분 지금도 지하철 많고 그러니까 아침에 왔다 갔다 하면 코 시커매지잖아. 다 공장에 있으면 어쩌죠? 다 얼굴 시커멓고 다녀. 숨도 못 쉬고 다 폐병 걸려서 난리 날 거야. 지금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에도 공원도 있어야 되고 녹지공간도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또 상가들도 모여져 있어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물건 살 때 안 헤매지. 그럴 거 아니야. 아무데나 상가 있으면 물건 살 때 그 사람 어디서 가겠어. 요즘은 이것 외부로 찾아가? 너무 많으면 그것도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교통정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행위제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돼. 무조건 나와 이유 없어. 이게 2개 나올 때도 있고 둘 중에 하나 나올 때도 있고. 알겠죠? 건폐 용도도 반드시 외워야 돼요. 알겠죠? 건폐 용도도 여기서 정리할 거니까 외우셔야 되고 건축 제한은 이건 외우기는 어려워 솔직히. 알겠죠? 이건 못 외우니까 안 나오기를 바라야 되고. 알겠죠? 나오면 마음 편하게 먹어. 왜? 나만 몰라 너도 몰라. 너도 몰라 이것도. 다 외워도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물론 우리 22회 29회처럼 가장 기본적인 거 뭐 아파트 못 들어온다 이런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건 나오면 맞을 수 있어. 그 위에 건 나와버리면 이제 맞출 수 없어. 욕심 부리지 말라고. 이건 어쩔 수 없어. 대신 건용 제한은 이거 무조건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이거 무조건 맞아야지.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것은 틀리면 나만 틀리는 거야. 알겠죠? 이것도 공부 조금만 쉽게 말해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건폐 용적률 웬만한 건 다 알아. 알겠죠? 관심이 있기만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숫자 외우는 거기 때문에 시험용을 하려니까 처음에 한답시고 매번 여러분 자세가 나 처음이고 뭐 모르게 그런 소리 하지 말지. 알겠죠? 여러분 중개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부동산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런 기초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기초 중에 상기초예요.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또 이것 말고도 이제 또 세 번째 포인트가 용도지역에 지정 특례사항이 있어. 이것도 단일 문제로 한 번씩 잘 물어보기도 합니다. 행위자는 무조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개념 분류는 지금은 좀 중요도는 떨어졌어도 어쨌든 뭐 가장 기초니까 보시고. 자, 우리 지정 특례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들 용도지역은 뭘로 결정한다고? 관리계획으로. 근데 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지 않고 우리 법의 규정에서 의지되는 것들. 알죠? 요걸 공부할 거예요. 요놈도 한 번씩 단일 문제로 물어봅니다. 알겠죠? 단일 문제 나오니까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기본이고요. 나머지 이제 잡다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 기타. 알겠죠? 여기서 이제 단임 문제감은 아니고 어차피 섞여서 나오겠죠? 용도제감은 지문으로. 기타라는 것은 용도적이 지행 안 됐을 때 행위자는 뭐가 적용될 것이고 등등. 또 도의적에 적용되지 않는 건 뭐가 있을 거냐 등등. 알겠죠? 몇 가지 잡다한 것들 합해가지고 낼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요 테마를 공부할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개념 분류 먼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은 뭐 용도적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나와 있고요. 자, 뭐 교재도 쭉 나와 있고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돼. 일단 용도적은 여러분 크게 말하면 네 가지라겠죠? 네 가지 뭐 도, 관, 농, 자. 자, 도시, 관리, 농림, 자보. 알겠죠? 이렇게 보시고. 자, 농림하고 자보는 하나씩밖에 없어요. 세분되지 않습니다. 자, 관리적은 아까 쪼개면 3개 나오죠? 관리적은 쪼개면 3개. 어떻게 하라고? 보, 생, 개. 알겠죠? 일단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건폐운율 관련됐으니까. 자, 보가 뭐죠? 보정관리. 생은 생산관리. 개는 계획관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관리적은 쪼개면 3개로 쪼갤 수 있어요. 보, 생, 개. 자, 또 도시적이 제일 복잡하겠죠? 도시적이 제일 복잡하지 뭐. 사람들 제일 많이 사니까. 자, 우리 도시 지역을 쪼개버리면 자, 크게 4개 나오죠? 자, 4개 뭐? 주, 상, 공, 녹. 4가지. 자, 주가 뭐죠? 주거지역. 알겠죠? 전부 도시적이에요. 주거지역. 또 상은 상업지역. 또 공은 공업지역. 녹은 녹지지역입니다. 알겠죠? 도시적은 주, 상, 공, 녹. 도시적 내도 주거공간이 있는 주거지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또 상업도 있어야 되고 또 회사인 공업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녹지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4개로 쪼개집니다. 자, 그중에 이제 주거지역이 제일 복잡하다겠죠? 자, 우리 주거지역은 나뉘면 크게 3가지죠? 뭐? 전, 일, 준. 3가지. 자, 전이 뭐죠? 전용 주거지역. 일은 일반 주거지역. 주는 준주거. 알겠죠? 3가지로 나눌 수 있고. 자, 전용 주거라고 일반 주거는 어떻게 구별을 하겠죠? 자, 전용 주거는 뭐예요?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한다. 양호한 주거 환경. 일반 주거는 편리한 주거 환경을 보호한다. 일단 그렇게 잡으세요. 포인트는. 자, 우리 전용 주거가 나오면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한다. 그 말 나와야 돼요. 양호한. 일반 주거는 편리한 주거환경 보호계. 편리한이 나와야 돼. 이 2개 바꿔치기 잘 나오겠죠. 전용 주거인데 편리한 하면 틀리죠. 일반 주거인데 양호한 주거환경 넣으면 틀려. 알겠죠? 포인트를 먼저 잡아두시고. 헷갈리면 어떻게 하라고? 전량이 일편단심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알겠죠? 봐두시고요. 자, 준주거라는 것은 여러분 뭐죠? 준주거는 주거 기능도 하지만 상업이나 업무 기능 등 다 할 수 있는 거. 알겠죠? 그래서 주거 기능도 있지만 상가도 있고 업무 기능들도 볼 수 있는 오피스텔도 있고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적을마다 준주거. 자, 또 전용 주거는 우리 주택 종류 따라서 2가지 나뉘죠. 일반 주거는 3가지. 자, 전용 주거는 어떻게? 1종하고 2종. 알겠죠?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면 돼.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알겠죠? 일반 주거는 1종, 2종, 3종이. 그죠?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보시면. 자,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봐봐. 우리 도시적인데, 만약 이쪽이 주거지역이야. 그럼 주거지역이면 주거용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잖아. 알겠죠? 공장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올 것이고. 알겠죠? 주거적이니까 우리가 사는 데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 지으라고 하니까 이럴 수가 있죠? 아무 규제가 없으면 내가 단독주택 2층을 지어놨는데 2층을 지었는데 옆에 50층 아파트가 들어와 버려요. 규제가 없으면 이럴 수 있다 없다? 있다. 규제가 없다면 50층 아파트 들어오는 순간 우리 집 망했죠? 햇빛도 못 받잖아. 50층이 막고 있으니까.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이 모아야 되고
공동은 공동끼리, 높은 놈은 높은 놈끼리, 낮은 놈은 낮은 놈끼리 이렇게 다 못하. 이제 모아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지역이 또 세 분 되는 거야. 세 분. 자,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는 뭐 중심? 단독주택 중심이야. 잊어보니까 안 보인다. 화면이 이것도 내려야 되겠네. 이런. 자, 보세요. 여기까지 보이네. 자, 도시적이고 주거적이고 보이네. 자, 보시면 자, 우리 전용주거는 아까 말했죠? 양호한. 자, 그러면 여기는 일종하고 이종. 일종은 뭐 중심? 단독주택 중심. 그죠? 자, 이종은 뭐? 공동주택 중심입니다.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데가 일종 전용주거. 공동주택이 모인 데가 이종 전용주거. 보시고. 또, 자, 우리 일반주거는 편리한하겠죠? 편리한. 여기는 층수에 따른 게 층수. 자, 1, 2, 3종 보이죠? 자, 이건 여러분 외울 것도 없어. 그냥 한 번만 정리하시면 끝내. 알겠죠? 이거 딱 한 번 정리 끝내버리고. 어차피 여기서 개념에서 물어보면 주거 쪽밖에 물어볼 것이 없어. 실은 제일 물어볼 수 있는 게 이거야. 나머지는 뻔한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별로 물어볼 것이 없어. 자, 우리 일종 일반 주거는 뭐? 저층. 저층은 4층 이하를 말합니다. 알겠죠? 자, 이종은 중고층. 중층. 자, 그럼 3종이 중고층.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3종. 일반 주거. 알겠죠? 그렇게 구별해 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 준주거는 뭐라겠죠? 준주거는 자, 우리 주거 기능도 있지만 상업이나 업무 기능 등을 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주거 지역이 쪼개면 총 6개로 쪼개집니다. 알겠죠? 6개. 뭐 일종 전용, 이종 전용, 일종 일반, 이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 알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건 문제 많이 나왔겠죠? 뭐 뻔한 거 물어봐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일종 전용 주거인데 단독주택 중심에 편리한 하면 틀렸죠? 양호한이자 전용이니까. 알겠죠? 자, 또 이종 일반을 이야기하면서 저층이라면 틀렸죠? 중층. 보면 알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과학에 물었던 문제가 주로 주거지역을 많이 물어보니까 이걸 하나 정리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전, 일, 준. 세 가지. 또 쪼개면 이겁니다. 어떤 문제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준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이 주택 층수에 따라서 1, 2, 3종으로 구분된다. X. 준지역은 구별 안 되죠? 그죠? 1, 2, 3종 구별된 건 일반 주거잖아. 됐나요? 딱딱 구별해 놓으세요.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여러분. 상업지역은 4개죠? 뭐, 중, 일, 유, 근. 상업지역은 4개로 쪼개집니다. 자, 중이 뭐예요? 중심 상업지역. 중심지역 우리가 가장 번화가. 가장 큰 건물 들어와 있는 데가 중심 상업지역. 땅값 제일 비싼데.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은 상가들 모이는 데야. 알겠죠? 중심보다는 좀 더 낮아 건물이. 알겠죠? 상가들 밀집된 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유통상업지역이죠? 유통은 뭐라겠어요? 유통은. 유통시설 있는 거. 물류 도매센터 되는 거 봤나요? 공판장 가보셨지? 그 보통 그런 데가 유통상업지역이야, 보통이. 자, 그리고 근이 뭐예요? 근린 상업지역. 근린이 뭐라고? 가까운 이웃. 원래 근린하면 가까운 이웃이야. 우리 가까운 이웃에 있는 게 무슨 시장? 재래시장 생각하시면 돼. 보통 재래시장들. 앞에 무슨 시장이 있다는 게. 연서시장. 이런 거 보통. 이런 데 보통 근린 상업지역으로 보통 지정돼 있을 거예요. 안 봐도.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근린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4개 나온다는 이야기야. 내가 어떻게 하라고? 중, 일, 유, 근. 딱 외우시고요. 자,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은 또 3개죠. 뭐, 전, 일, 준. 이거 똑같잖아.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자, 전용공업은 말 그대로 뭐죠? 큰 공장 있는데 중화공업이니까. 자, 일반공업 하나 잘 보세요. 일반공업지역은 뭐라고 써있어?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배치. 알겠죠?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배치 하면 일반공업. 알겠죠? 일반공업지역 보시고. 자, 중공업 뭐예요? 경공업. 거기에다가 또 뭐 주거도 있고 상업도 할 수 있고 업무도 볼 수 있는 것. 알겠죠? 그런 데가
준공업지. 우리 공장들 모여 있는 데서 사람이 좀 살 수 있는 데가 준공업지로 생각하시면 돼. 기숙사도 있고 막 이런데. 사람 사면 상업도 있어도 없어도 있어야지 상가도 있고 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런 데가 준공업지역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녹지는 나뉘면 또 세 개 있죠. 세 개 뭐? 보, 생, 자. 자, 우리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존 녹지는 보존 목적이니까. 알겠죠? 뭐 볼 것도 없고 보존이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하면 안 돼. 자, 생산 녹지는 여러분. 생산 녹지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뭐? 개발이 뭐? 유보. 개발 유보란 표현 나오면 생산 녹지. 자, 제한 녹지는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알겠죠? 이것이 자연 녹지.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도시적 중에서는 녹지 쪽이 제일 개발이 안 될 거 아니야. 알겠죠? 녹지 쪽 제일 개발이 안 되겠죠? 개발 안 되는 것은 땅값이 제일 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도시적 중에서는 알겠죠? 그 중에 우리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중에 세 개만 비교하면 땅값이 제일 싼 데가 어디야? 보존 녹지는 개발이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가 생산 녹지는 개발이 유보되기 때문에 개발의 가능성은 있는 지역이야. 알겠죠? 그 다음이고 제일 비싼 데는 자연 녹지. 자연 녹지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거든. 알겠죠?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녹지는 보생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나올 게 번뜩이 우리 개념 분류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출발은 4개이지만 여기 6개, 4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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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총 21개 용도 쪽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4개 용도 지역이지만 세분해버리면 21개 용도 쪽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런 걸 전부 다 뭘로 결정한다고? 도시군 관리계. 이 복잡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도 부족해. 우리 시나 얼마나 큽니까? 시가 면적이. 알겠죠? 그것을 이렇게 쪼갠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분류를 보셔야 될 것이고 어차피 물어보는 이야기죠. 주거적이 제일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상업적인 별로 물어볼 일 없고 여기 일반고급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생록하고 전옥 2개 바깥치기 한 거. 알겠죠? 그것만 좀 기억해 놓으시면 돼. 됐나요? 개념 분류는 물어볼 게 뻔해. 용도 지역은. 이렇게 보. 주로 많이 주거지역이 제일 많이 물어봤어. 물어볼 게 제일 많잖아요. 알겠죠? 주거지역을 잘 봐두시면 되고. 아마 오늘 문제도 다 반영됐을 거니까 나중에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개념 분류는 됐네요. 오케이. 자, 이것은 여러분 간단히 이렇게 끝나면 되고요. 행위 제한 쪽을 들어갈 거예요. 10분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10분 쉬죠. 칠판 지우지 마시고.